저는 지금 한때 동인도 회사를 필두로 한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리니치 언덕에 올라와 있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위치한 그리니치는 영국 해양사의 중심이자 과거 제국주의적 무역과 강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의 상징인데요. 이러한 갈등은 때때로 잘 극복할 경우 사람들 간의 화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영국의 중심인 템스강과 유럽을 가로지르는 강인 다뉴브강, 이 두 강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과 화합의 역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니치는 과거 템스강을 거슬러 온 배들이 정박하는 안전한 강항이자 해군 거점인 군사항이었습니다. 대외적 팽창을 도모하며 잭슨길을 단 범선들이 오가는 중심이었던 이곳은 영국 해양의 역사와 화합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곳이죠. 또한 세계의 중심인 본초자우선이 통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사의 한 획이 그어진 장소이자 무역 거점이었던 이곳에서 그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강 아래를 지나는 하저 터널은 전 세계에서 영국의 템스 터널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템스 터널의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는 브루넬 뮤지엄에 방문해 자세하게 취재해 보았습니다. 템스 터널은 1843년에 개통했는데요. 1800년대 초반 매일 4,000대가 넘는 마차와 수레가 템스강을 런던 다리로만 건너야 할 때 하저 터널인 템스 터널 덕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템스 터널은 사람들의 삶을 잇는 연결 통로가 되며 화합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템스강을 둘러싼 화합의 역사를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템스강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서 다 같이 화합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세인트 캐서린 부두입니다. 세인트 캐서린 부두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곳은 수많은 항구 노동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빈민가 지역이었는데요. 그런데 1827년에 부두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약 1250채의 주택들이 파괴되고 1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길가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심하게 훼손되었던 곳이 바로 이 세인트 캐서린 부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역사를 딛고 현재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큰 항구 도시로 발전했는데요. 갈등의 역사를 극복해낸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세인트 캐서린 부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폭격으로 동부 분지 주변의 모든 창고는 파괴되었고 독일군들이 점령했던 부지는 1960년대까지 유실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5년, 영국 최초의 셀룰러 전화가 이곳에서 성공하고 이후 2014년에 거대한 상업지구가 재개발 이후 문을 열기도 했는데요. 현재 세인트 캐서린 부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사람들에게 눈물이 아닌 웃음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으로 나아간 또 다른 템스강의 역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작진은 직접 알아보기 위해 런던 도크랜드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입니다. 도크랜드는 템스강과 연결되어 있는 런던의 주요 항구 중 하나로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여러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곳 도크랜드는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의 문화적, 사회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도크랜드의 쇠퇴에 따라 점점 더 심화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도크랜드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재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도크랜드는 거대한 항만 도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러한 갈등, 쇠퇴, 그리고 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담은 박물관이 바로 저희 앞에 있습니다. 이 박물관을 제가 지금부터 직접 방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 도크랜드 박물관이 위치한 이곳 도크랜드는 수상교통의 요지로서 번영과 쇠퇴를 반복하던 런던 동부 항구 지역입니다. 도크랜드 박물관에는 도크랜드와 템스강을 둘러싼 역사가 담겨 있었고 과거 항만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구현되어 있었는데요.
이 노동 환경을 몸소 느껴볼 수 있는 체험을 통해 런던 부두의 역사를 더욱 흥미롭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 노동자들이 이런 오크통을 옮길 때 사용하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체험 시설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힘든데 예전 노동자들은 되게 어린 나이부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도크랜드는 이제 템스강에 얽힌 쇠퇴와 갈등의 역사를 딛고 항구 지역으로 멋지게 발돋움해 많은 사람들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또 다른 강인 다뉴브 강에 얽힌 갈등과 화합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다페스트로 향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강인 다뉴브 강 중심으로는 어떤 갈등과 화합의 역사가 있을까요? 다뉴브 강을 따라 걷다 보니 길거리에서 신발들과 그곳에 몰려있는 시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Do you guys know about what the shoes mean? As we know, it is about Holocaust, and is really tragic for, I think, every people in the world. This monument, one of the most famous monuments here in the Hungary, in the Budapest, and it was in 2005, and it's 60 pairs of the shoes in the war, and they forced him to remove his shoes because they're selling the leather and sell the shoes to earn some money, and everybody followed the Danube River. I was see this important monument on internet because I never know nothing about it before I go here, so it was something that makes me crying. It's really, really important, I think, for the people that live here to remember. We don't spend a lot of time to think of these things that are so important. We didn't know about this monument. When we saw it the first time, I really feel some painful in my hear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memory about the bad things in the world history. We need to respectful. It's a sad story, but it's a part of the history, and you need to learn from the history. 시민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강가의 신발들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헝가리계 유대인 학살 희생자 추모 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지금 헝가리계 유대인 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부 촬영 문제 때문에 내부를 촬영하진 못했지만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내부를 취재하고 나왔는데요. 그 결과 다뉴브 강변에 있던 강가의 신발들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들은 유대인들을 다뉴브 강변에 세워둔 뒤 신발을 벗게 하고 약 2만 명 정도를 학살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봤던 다뉴브 강변의 신발들이 바로 이러한 갈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무거운 역사를 목도하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심각한데 부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서 방문한 헝가리계 유대인 학살 희생자 추모 기념관 외에도 부다페스트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장소들을 직접 방문하며 헝가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는지 알게 되어 안타까운 감정을 느꼈는데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에 가슴 한켠에 아픈 역사를 깊이 새겼습니다. 아픔이 깃든 역사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다뉴브 강을 둘러싼 화합의 역사와 상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다페스트가 왜 부다페스트인지 알고 계시나요? 부다페스트는 동쪽에 있는 부다 지구와 서쪽에 있는 페스트 지구를 합쳐서 부르는 지명인데요. 제 뒤에 있는 이 다리인 세체니 다리가 부다 지구와 페스트 지구를 연결하는 최초의 다리라고 합니다. 이 세체니 다리가 단순한 다리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화합을 상징하는 다리라고 하는데요. 이 세체니 다리가 왜 화합을 상징하는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체니 다리 주변에서는 이 도시의 야경에 현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세체니 다리의 정식 이름은 세체니 체인 브릿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둠이 찾아오면 수천 개의 전등이 켜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슬처럼 보여 체인 브릿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세체니 다리가 없었던 시절 다뉴브 강의 서쪽 부다 지구와 동쪽 페스트 지구를 오가기 위해서는 부교를 이용하거나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1820년 12월, 부다지구에 살고 있었던 이슈트반 세체니 백작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페스트지구로 건너가려고 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일주일 넘게 다뉴브강을 건너지 못했는데요. 이후 세체니 백작은 다뉴브강 다리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9년 뒤인 1849년, 마침내 세체니 다리가 개통되었는데요. 이는 부다지구와 페스트지구의 통합의 계기가 되어 1873년 부다페스트의 탄생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세체니 다리의 건설로 인해 다뉴브강의 화합의 역사가 피어난 것이죠. 이렇게 템스강과 다뉴브강에 새겨진 갈등과 화합의 역사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강이 때로는 갈등의 물결을, 때로는 화합의 물결을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둠을 딛고 빛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삶에 어둠이 찾아와도 강을 둘러싼 역사처럼 그 어둠은 빛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갈등이 있기에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삶이 당장은 어두워도 앞으로는 아름답게 빛날 테니까요.